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자주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상당히 바쁜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개인적인 매매를 할 시간조차 여유 있게 갖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바쁜 하루하루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그러한 영상들을 자주 함께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이렇게 멤버십 특별 회원분들을 위한 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장중 학습용 종목을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 장 시간에 이렇게 이 종목을 봄으로써 좀 흐름을 지켜보면 매매를 하는데 공부도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종목명과 또 특정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주가지수의 좀 특징적인 부분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고 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제 멤버십을 다시 생성을 하고 이제 회원님들과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그러한 시점에 이런 하락, 제법 깊은 하락이 나오고 있죠. 참 어려운 시점에 멤버십이 새롭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하락장. 그래서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올리는 영상에 이렇게 제가 보유 종목을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가려놓고 멤버십 회원들의 장중 학습용 종목들이라 가린 점 많은 이해가 바랍니다. 이 종목들 모두가 아까와 같이 매일매일 최대한 하루에 한 종목 이상은 시장이 떨어지던 오르던 하루에 한 종목 이상은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실제 매매를 통해서 수익 낼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이 종목을 통해서 오늘 이 종목의 흐름 또 내일의 흐름 이렇게 좀 지켜보면 매매를 하는데 좀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자체가 우리 최근에 조정폭이 제법 좀 나왔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연 3일 동안 오르면서 요 빨간 5일 이평선을 회복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5일 이평선과 오히려 이격을 벌린 채, 그렇죠. 요 빨간 5일 이평선이 여기 있는데 이격을 벌린 채 강한 반등이 3일 연속째 나왔습니다. 이제 만약에 시장을 보게 된다면 요 상단 라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가 참 중요한 것이 요 전고점의 이 저항 라인도 될 수가 있는 자리이자, 그리고 요 241 이평선, 요 중요한 이평선도 요 위치에 있고, 더더욱 중요한 이평선인 요 파란 21 이평선까지, 그것이 요 세 가지가 맞물린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그렇죠? 요 라인 때까지 이제 주가가 미국장이 금요일날 좀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오른다면은 요 라인 때까지 상승을 하고 이거를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세 개의 저항이 맞붙어 있는 자리죠. 전저점의 저항의 자리, 241 이평선의 저항의 자리, 우하향하는 21 이평선의 저항의 자리,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주가가 밀린다면 이제는 우상향으로 돌린 요 빨간 5일 이평선을 이제는 깨지 않는 그런 지지가 나오는지 그것 또한 잘 체크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을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적인 측면과 함께 본다면은 대응이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오늘 제가 먼저 이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나온 내용을 왜 이렇게 설명을 함께 살펴보고 또 지수를 먼저 살펴보면서 이런 조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오늘 내용이 바로 시장 등락에 상관없이 꾸준한 수익을 내는 이런 투자자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지수가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분명히 이러한 시장에서는 수익을 얻는 투자자들은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고 또 종목을 접근해서 수익을 내는지 그 첫 출발점이 된 그러한 공통적인 부분으로
나온 매매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등락에 상관없이 꾸준한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의 공통점,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큰 손실 경험이 있고 이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큰 손실 입지 않았다면은, 뭐 깡통을 차지 않았다면은 앞으로 수익 내는 것이 어렵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그렇죠? 큰 손실을 입지 않고서라도 처음부터 뭐 주식 투자를 잘하면은 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요번에 저희 팀을 포함해서 이제는 다양한 팀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 모임이 있어서 또 가서 이런 분 저런 분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눈 결과 그분들의 대부분이 이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 주식 투자로 인한 큰 손실 경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너무나 주식 투자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무언가를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돼서 변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 한 가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큰 손실을 겪었기 때문에 매일 시장을 바라볼 때, 종목을 바라볼 때 매일 항상 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며 매매를 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생각 자체가 이미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은 많은 매매 기준과 전략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며 매매를 한다. 언제? 늘, 항상, 매일. 그렇죠. 그만큼 주식 투자가 무섭고, 그렇죠. 그러한 무서움이 언제든지 나에게도 다시 새로 찾아올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시장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 한 가지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늘 두려움을 갖고 매매를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젠 달라진 부분들이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매매 기대 수익률에 대한 변화가 시작이 된다. 매매 기대 수익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그 종목을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내가 기대치를 갖고 이 종목에 대해 매수를 했는가. 매수를 하면은 누구나 다 상승하기를 바랄 것이고 상승이 이어졌을 때 또는 반대로 하락이 나왔을 때 이 기대 수익률이 얼마만큼을 갖고 가고 종목을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런 부분을 써놨습니다. 시장 수익률 기준.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죠. 다시 생각해보면 시장 수익률이란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코스피가 상승이 뭐 일주일 동안에 3%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매매를 했을 때 내 전체 계좌가 3%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을 때는 시장 수익률보다 좋은 성과가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뭐 3% 일주일 동안 상승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매매한 내 전체 계좌를 봤더니 뭐 1% 상승밖에 안 나왔더라. 그러면은 시장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낮은 것이죠. 시장 수익률 하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장 수익률을 넘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내놓으라는 펀드들, 그렇죠? 뭐 무슨 명칭의 펀드, 뭐 무슨 명칭 펀드, 아니면 그러한 펀드들도 그렇고 또는 전문가들, 어떤 전문가들 뭐 수익률 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시장 수익률 이상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률만큼의 수익을 얻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 펀드들이나 그 전문가들의 수익률을 최종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률과 봤을 때 그것을 넘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식 투자로 인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렵고, 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번 다시 보게 되면은 주가 지수가 조정이 상당히 나오죠. 그렇죠? 우리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단기 고점 때부터 지금의 최근의 조정까지 이렇게 보면은
한 12% 정도가 이렇게 하락했죠. 12.03%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8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그렇죠? 8월 여기가 5일이고 10월 5일, 거의 8월, 9월, 그렇죠. 8월, 9월, 10월. 이 3개월 동안에 내 계좌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12%잖아요. 그렇죠. 8월 초부터 10월 거의 중순까지. 이렇게 대략 3개월로 봤을 때 내 3개월 매매 결과가 마이너스 12%만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 수익률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수 상승기에 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때 3월 24일부터, 그렇죠. 뭐 4월 20일 요 한 달 동안에 상승률을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8% 중반까지 이렇게 상승이 시작, 요 한 달 동안에 내 계좌 수익률이 8% 이상이 나왔으면은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이런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낸다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당연히 오를 것만 생각을 할 것이고, 당연히 내가 매수한 종목은 1%, 2%, 뭐 1%, 2% 오르면은 기대에 영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뭐 1%, 야, 1% 갖고, 야, 2% 갖고, 야, 3% 갖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큰 손실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식 투자에 대한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수익이 나면은 너무나 고마운 것이고, 손실 안 나면은 참 다행으로, 왜? 그만큼 투자로 인해서 수익률을 올린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 특히 시장 수익률 이상으로 매매를 했다면은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야, 코스피 2% 올랐는데 일주일 동안 2% 올랐는데 나는 일주일 동안 5% 수익을 올렸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만큼 기대 수익률을 단기간에 너무 높게 잡고 가게 되면은 그만큼 종목을 매매했을 때 기대치가 높아지고,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무리한 매매 횟수가 늘어난다거나, 또는 변동성이 큰 급등하는 종목들을 쫓아다닌다거나, 또는 과도한 레버리지, 신용 미수를 활용한다던가, 이러한 조급한 매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짧은 기간에 힘든 시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주식 투자에 대한 항상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매매 기대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기준으로, 야, 나는 시장 수익률만 이상만 되면은 만족해.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과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 시장과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주식 투자에 대한 큰 손실 경험이 있고, 깡통의 경험이 있고, 주식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늘 매매를 하면은 시장과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즉 한계와 현실 인식이 갖고 있는 상태로 매매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그렇죠? 내가 주식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다. 주가 지수에도 영향을 못 미치고, 종목의 등락도 영향을 못 미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종목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그 종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올려주거나 내리는 그러한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시장과 종목을 바라봤을 때 나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러한 한 개인 투자자일 뿐이다. 이러한 한계와 현실 인식 속에서 이제는 매매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종목을, 그러한 시장을 이기려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연한, 그렇죠,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주가가 조정이 왔고 역배열인 상황이라면, 그렇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 추세적으로 이 라인대에서
이 고점대가 계속 낮아지고 이제 여기가 또 이 추세 라인에 또 나올 수가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그렇죠. 아직 하락 추세대에 들어가 있는 위치잖아요. 이러한 위치 속에서도 3일 동안 좋은 반등이 나왔지만 그렇죠. 아직 시장과 종목을 바라봤을 때 그러한 시장이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내 기대와 달리 시장과 종목은 항상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한계와 현실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 세 번째, 자금 비중 조절을 관리하는 변화가 시작된다.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주식 투자는 필연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주가 지수든 종목이든 내부적인 외부적인 그런 악재와 호재가 장중에도 또 장이 마감하고서라도 늘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주식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연적인 불확실성에 동반된 투자 활동에서 이것을 인식을 하게 된다면 자금 비중 조절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도 자금 조절 방법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르는 종목 또 떨어지는 종목 잘 버릴 종목 빨리 버리고 수익 나는 종목 계속 두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것. 그렇죠. 지금과 같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을 매수하는 기준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 종목을 매수하는 기준의 변화. 뭐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뭐 상승과 하락의 원리, 대표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썼는데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원리 무엇일까요? 재료일까요? 실적일까요? 그렇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바로 그렇죠. 수급이겠죠. 그러한 재료를 인정을 안 하면은 호재 뉴스에도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악재 뉴스에도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이 최종적으로 주가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과 하락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을 가장 중요한 이런 매매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이러한 역배열인 상태에서 종목이 역배열일 때는 최대한 접근을 안 하는 매우 단순한 그런 기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종목을 매도하는 기준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왜? 역배열이라는 것은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계속 강하다 보니까는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이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점 낮아지고 고점 낮아지고 그것은 매도세, 수급이 매도가 더 강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배열 종목들은 매매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가 이 시장 등락에 상관없이 꾸준히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의 공통점, 바로 주식 투자로 인한 큰 손실 경험이 있고 그 큰 손실 경험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가 시작된 가장 큰 변화 한 가지가 바로 주식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며 매매를 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이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저도 매우 동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그럼으로써 변화가 시작됐고요. 이러한 것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로 인한 큰 손실이 나왔을 때는 주식 투자 무섭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큰 손실로부터 내가 어떻게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지 이 변화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니겠죠. 다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기존과 다른 손실 났을 때 매매했던 것과 다른 새로운 전략이나 심리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도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주식시장이 더 하락을 하더라도 제 계좌가 지금도 이렇게 종목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은 주식시장이 더 하락을 하더라도 제 계좌에 큰 타격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조금씩 매매를 종목들을 계속 단타가 아니라 이렇게 스윙 투자로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 지금도 이런 시장 하락기에서도 조정 장세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하락하더라도 큰 손실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바로 시장 등락에 상관없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시장과 종목을 바라보며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항상 상승과 하락이 나오고 그렇죠? 또 조정도 어느 정도 깊이가 나올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시간들이 계속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장에서도 꾸준히 내 계좌를 지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